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지금부터 활짝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에 또 집중 호우까지 지금 한참 삼복더위 내에 있는데요. 저희 주택시장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저희 행복한 재테크 그리고 저와 함께 끝까지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 많은 부분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월 주택 통계를 봤더니 공급 지표가 일제히 감소를 해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집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분양 지금 착공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자, 가까운 미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전국 단위에서 보자면 실제로 코로나 이후 한참 경기 시장이 좋았던 주택 경기 시장 좋았던 21년부터 단계별로 계속 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 어떤 부분일까요? 실제로 분양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자, 2년, 3년 뒤에 자, 입주할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준공 부분은 보니 아직 최근 2년간 특히 올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은 느낌이에요. 준공은 무엇이에요? 다 지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지어진 주택 시장 또 우리 아파트 이런 중심으로 보았었을 때 준공된 부분들은 사실 이미 올해 착공을 해서 올해 짓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보통 아파트는 준비 기간부터 택지 공급 또 인허가 그리고 각각 아파트에 대해서 지으려면 건축 대수선 도면부터 착공하고 또 일반 분양하면서 입주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이전에 21년, 22년에 착공하고 분양했던 물량을 이제 아직 작년과 올해 입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도 주택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라는 뉴스들 많이 접하고 계시죠. 자, 내년과 후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앞으로 최소 26년부터 27, 28년 한참 우리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더라도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인허가 부분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즉 사업성을 떠나서 주택 시장의 공급의 척도, 시작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인허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당연히 인허가가 줄고 있는 만큼 착공 부분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공과 인허가가 줄었다? 앞으로 공급할 분양 물량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주택 시장이 불안한 부분들, 즉 전세가 월세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지금 시장 사실 부동산에서 집을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 특히 전세 알아보고 계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 전세가 많이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 경우에는 월세화가 가속이 되고 있고요. 이유는 이미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 갱신권, 즉 이미 살고 있는 집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신규로 새로운 곳에 이동을 하려면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약간 규제의 역설일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2년, 3년 내에 더욱 공급에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이 더 귀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 우리 함께 시장 참여자분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에 있어서도 또 임대 시장에 있어서도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목동에 찾아갔다고요. 네. 이제 재건축 착공 일정을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자, 목동 고도 제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 조기 착공 추진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목동 재건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강서권, 즉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 업무 중심축의 왼편에 속해 있는 우리 목동은요, 실제로 주거 시장의 강서권을 주도하는 가장 중심되는 상급지이면서도 대단지, 아파트이죠. 실제로 목동 재건축이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4개 단지, 즉 여기까지는 행정구역상 목동이고요. 이쪽은 이제 신월동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현재는 대략 2만 6천 세대 정도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인데 실제로 목동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요, 4만 7천여 세대, 즉 2만 천여 세대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목동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이미 7단지나 6단지 같은, 먼저 좀 시작을 한 6단지도 있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전체 단지 내에서도 대장 단지잖아요. 고도 제한이라는 의미는 지금 7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9층, 60층 같은 높게 지어서 심지어는 대부분의 평형대들이 목동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지금 민간국제항공기구에서 최근 항공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자, 포인트는 2030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게 발효가 된다 그러면 김포공항 반경 11에서 13km,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내에 있는 높이, 실질적으로 목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이는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60층 높이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소위 민간국제항공기구에서 얘기한 항공법, 안전을 좀 중요시하자, 요걸 좀 강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25층에서 30층에 대한 고도 제한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성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또는 서울시에서 지금 언급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우리 발효가 되는 2030년 이전, 2030년까지 최소한 전체 단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는 의미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재건축, 재개발, 연한은 지금 많이 단축이 된 건 사실이에요. 안전진단연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동 재건축 관련해서 또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11시 2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지금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거든요. 많은 분들 벌써 전화 주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저- 궁금하실까요? 지금 용인 쪽에 거주 중인데요. 네. 2주택자인데 저 부모님은 경남 하동 쪽에 거주하시고 네. 저는 고양시 쪽에 빌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하는 빌라를 한 2억대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성수동 쪽 부분이 좋다고 해갖고 근처를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성수동 인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 2억 정도로 예, 예. 괜찮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 알겠어요. 저희 홍정규 전문가님 바꿔드릴 테니까는요. 이 시장의 예.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하동 쪽에 경남 하동 쪽에 지금 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예. 지금 부모님 거주하신다는데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언제 정도 얼마 정도 금액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10년 정도 전에 네. 한 3억 정도 조금 더 주고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본인 예. 매입을 하셨고 지금 예. 용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보유는 고양시에 또 하나 주택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2주택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예.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그 다음에 성수동 얘기를 조금 넘어갈게요. 자, 예. 우리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보면 우리 하동 쪽은 아마 하동이면 하동군, 하동읍 이쪽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하동, 자, 하동. 하동 쪽은 지금 현재 농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농가주택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3억 정도 조금 넘게 취득을 하셨다? 자, 그러면 2003년 이후에 취득을 하셨는데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까지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도 농가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효과를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고양시 거주를 고양시 실거주, 이제 실거주는 이제 용인에 하시지만 고양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빌라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되신 거예요. 자, 1주택자인 경우에서 사실 비조정 지역, 지금 성수동,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라든지 자양동 같은 이런 데가 비조정 지역이면서 1주택자가 재개발 빌라 하나를 추가로 매수를 했을 때 취득세는 1.1%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성동구 또 성수동 중심으로 위쪽, 오른쪽 왕십리 자양동이 활발하게 재개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조금 지역을 좀 보자고요. 보고 계신 지역들 중에 우리 성수동 쪽에 관심 있으시다. 자, 그러면 우리 성수 쪽은 워낙 인기가 많죠. 현재 1, 2, 3, 4구역 전략정비구역으로 지금 구역 지정이 되었고 곧 내년, 후년 자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착공과 이주를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자,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급지 부분이라면 우선 지금 내용을 조금 보자면 자양동 쪽 바로 성수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양동의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성수동이 곧 내년 또는 후년 이렇게 실제로 관리처분인가 또 이주, 착공,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멘텀이 가까운 데 2년 내에 2, 3년 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펙트, 자,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현재 자양동은 전체가 다 재개발 구역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순간에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양동 쪽에서는 성수동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자양 한강 전통시장 쪽 여기 이런 데들은 이미 빌라가 좀 알아보셨다면 좀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대지 5평 정도 되는 빌라들이 대략 호가가 한 15억 선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올라간 지역 말고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한강변에서도 가깝고 또 역에서도 가깝고 이러한 지역들 또 우리 한강변에서도 일부 한강 조망권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현재 이런 데에서 초기 선점 투자로 전체로 보았었을 때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 2억 후반대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있단 말이죠. 즉 아파트가 다 되어야 주거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별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재개발의 정석, 즉 수요가 가장 많은 관심도가 많고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그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요 성수동 생활권 쪽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 왕십리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금이 2억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금 2억대 정도라면 2억 초반, 2억 선 정도는 사실 성수동 생활권에서 네, 이렇게 성수동은 어디죠? 성동구, 성동구청 생활권이에요. 자, 성동구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타운을 거대하게 확대하겠다. 특히 교통 중심은 왕십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철도 노선 4개, GTX가 2개 노선이 들어가는 왕십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왕십리역 하단이라든지 또 왕십리역과 붙어 있는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등의 재개발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2억, 2억 이하, 2억 전후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재개발의 시대, 현재 많은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성동구 내에서 성수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직은 3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양동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우리 자양동 같은 경우 그리고 성동구청의 강한 의지가 실려서 왕십리 근처에 있는 센트라스 같은 경우 이미 뉴타운으로 현재 호가가 20억 훌쩍 넘었어요. 동조 현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아직은 매가 4억, 5억에서 2억 초반에 진입이 가능한 이런 왕십리역 역세권이라든지 신통기획 쪽 관심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지역 매물 분석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세미나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눈여겨보셨던 성수동 일대 한번 더 둘러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미나도 꼭 참석하셔서 더 많은 공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